서로 다른 시선이 부딪혀 지혜의 스파크가 반짝이는 지식대전의 장, 충돌사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주라고 합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네, 저는 송동욱이고요.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예술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 경조사 가격 정해드림. 혹시 생애 첫 결혼식 축의금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이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그 얘기만 해도 교수님은 한 1시간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급하게 그 친구가 결혼하면서 축의금 얼마 해야 돼? 막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3만 원 해도 됐었거든요. 2008년도니까. 진짜요? 근데 좀 친하면 한 5만 원 하던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5만 원 부주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독특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취미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오, 축가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 갔던 이제 결혼식도 축가를 불렀습니다. 부조를 따로 안 했었고 네. 퉁친 거죠. 저도 사회 보면 퉁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도 제 친구들 보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의 결혼식이랑 지금의 결혼식이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함 문화라고 해야 되나? 90년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함 들어오는 그런 게 막 요란법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저를 불러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걸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봐라. 자, 이제 경제학자, 자, 이코노미. 1년 반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는데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경조사 같은 걸 가더라도 축의금이나 아니면 부조 같은 문화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발전을 해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조사라는 게 한 번에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품앗이 느낌으로 십시일반 서로를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을 하면서 부조를 하는 문화가 전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화 자체가 결국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사회가 개인화되고 이제는 그런 함사세요 같은 걸 하면 소음공해와 민폐, 민원 바로 민원 들어가죠. 민원 들어가는 네. 그런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결혼식장 다녀보니까 보통 내는 금액이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최근에 다녀오신 거는 얼마 내셨어요? 사회 봐주고 그냥 부조 안 하고 오는데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도 봐주고 10만 원 부조를 해요. 보통 정장 한 벌 입으라고 돈 맞죠, 주지 맞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0만 원 같은 10만 원 부조를 한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식대가 좀 높은 것 같으면 10만 원 내고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0만 원 내기가 미안해서. 최근에 다녀온 결혼식은 조금 친한 관계라서 이 정도?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더 중요한 게 현재 지금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가, 경조사비를 한 달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소득이 한국보다는 높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약간 경조사비나 그런 걸 쾌척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은데 소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 내가 많이 못 번다고 남들 하는 수준을 또 못하면 주고 나서도 좀 민망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약간 패러독스인 것 같은데. 친구에게 축의금 얼마나 내는 게 적당할까?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는 친구한테는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할까요?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장을 받은 상황인가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모바일인가요? 지로 영수증처럼 현장에서 줬나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런 말이 달라져요. 그런 경우라면 그래도 결혼식을 당연히 가는 게 예의일 거고 거기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해준 만큼 또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또 예의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최적화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10만 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10만 원인가요? 네. 교수님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많이 높으신 것 같은데. 모바일 청첩장이었으면 더 내려가나요? 내가 별로 이제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다. 축하해요 형 하고 말아버리고요. 호감은 있는데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 사이다. 그러면 이제 5만 원. 그리고 만났을 때 청첩장을 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일단 결혼식 가고요. 10만 원에 다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친구 어느 정도 된 친구 있으세요? 뭐 한 30년 다 돼가죠. 네. 저는 오래됐냐 아니면 가장 깊은 친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가장 제가 깊은 친구라고 하면 대학교 때 알게 된 형님. 이런 생각 사실 안 해봤는데 역시 교수님 다르신 거구나.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까지 편집 안 하고 들어갈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친한 친구 사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 게 적당할까요? 굉장히 오래된 친구다. 2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나를 찐친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회사 동료에게 축의금을 준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회사에서 뭐 부서가 다르더라도 어디서는 볼 텐데 미안해지고 이런 감정 들 바에는 그냥 10만 원 하고 호텔 예식 내는 데는 10만 원 좀 적을 수 있으니까 밥 안 먹고 그냥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내면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10만 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지인이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를 주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낸 금액의 한 절반 정도 내고 그렇게 하면 좀 덜 미안하지 않을까요? 축하도 해주고 네네네. 여섯 번째 가면은 반에 반 돼가지고 6번, 7번 가면 그냥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회, 6회인지를 상관없이 3번부터는 그냥 3만 원 할 것 같아요. 자, 3번 이상을 여러분 3만 원 쭉 내세요. 본인의 결혼식에서 5만 원 내고 와서 밥 먹고 축하해주고 간 이름만 아는 친구랑 30만 원 내고 안 온 20년 지기 친구. 저는 5만 원 내고 온 친구죠, 무조건.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 또 프리랜서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우리는 일이고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온 거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과 많이 못하는 사람이 많이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돌잔치 파트인데요. 돌잔치 많이 가보셨어요? 너무 많이 갔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많이 가고 부모님 입장에서 많이 이제 냈으니 한번 또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데 얼굴만 아는 친구라면 얼굴만 아는 친구면 안 가죠 일단. 동창이나 대학 동기 이런 친구. 일단 걔 번호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10만 원 하는 거고. 네. 10만 원부터 시작하나요 여기는?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아요. 답례품 받아가기 미안하거든요. 5만 원 하고 받아가기가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이면 5만 원 내고 가서 밥 먹고 축하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를 마지막으로 왔던 게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선 수금을 한다는 개념인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좋지 않은 투자다. 네, 왜냐면 3만 원 냈으면 3만 원 받는 거잖아요. 10년 뒤에 3만 원을 받는 거면 물가 상승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과거에 10만 원을 했었으면 지금은 15만 원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본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한테 수익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반성하게 되네. 10만 원이 아니라 한 7만 원 줄여야겠다. 투자라는 개념이 사실 옳지 않지만 네.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사실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1대1 등가격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돌잔치도 5만 원에 10만 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얼마 하시겠어요? 돌잔치 사회 봐주고 10만 원 합니다 저는. 그러면 20만 원은 못 낼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녀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얼마를 내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자녀에게 제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촌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되는 게 더 금전적으로보다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것 같아서 100만 원 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감동 스토리가 재미가 없긴 한데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거 다 편집됐고요. 그래서 얼마 내실 거냐고요. 그래서 10만 원 하니까 10만 원 하면 되겠죠? 10만 원 낼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사 동료로 갈 거예요. 반복적인 질문이긴 하잖아요. 네, 비슷하죠. 만약에 이 모든 게 같은 달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한 금액을 다 낼 수 있을지는 절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게 정답이 될 수는 없고 현금 흐름과 소득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남들이 그렇게까지 욕을 할까는 모르겠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게 될수록 본인이 그런 돈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얼마 내는지에 더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건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적정선에서 부담 가지 않게 주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례식 해볼 건데요. 인사만 하는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 얼마 내는 게 적당할까요? 장례식장은 일단은 돈을 떠나서 일단 참석하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인사만 하는 친구 어렵다. 예. 그러면 5만 원, 참석하고 5만 원. 예, 5만 원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다 10만 원. 진짜 친하다 무조건 가서 20만 원. 저처럼 처음 가는 젊은 층들은 그런 예절들을 잘 몰라요. 비슷한 경험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우리에게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짠하게 되는.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주함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죄송한데 혹시 부주함 보셨냐고 저 못 봐가지고 아직도 못 냈다고. 사실 보통은 이제 절 하기 전에 먼저 부주를 하고 절을 한 다음에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부주만 다시 넣고 나와가지고 빠져나왔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저 녀석 저거 빈손 와서 빈손으로 가네. 약간 그렇게 오해했을 예.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장례식장은 어떠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뭔가 막 슬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정 사진 대신에 영정 영상 요즘에 있잖아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고 영화가 딱 마무리되는 느낌 나면서 수육 이런 거 없어요. 스테이크에 레드 와인이야. 영정 영상 보고 딱 스테이크 썰면서 짠해도 돼, 내 장례식장에. 저를 그래도 좋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면 좋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이번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스테이크를 쌀지는 모르겠습니다. 클럽 갔다가 소식 듣고 6시간 달려온 반짝이온 친구랑 조문객에서 헌팅하는 친구 우리 엄마 아빠 장례식장이야. 오케이. 딱 한 명 퇴출시킬 수 있다면 클럽 갔다 온 친구가 그래도 남아있기를. 클럽 갔다가 왔다는 소리는 아직 정신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만취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리고 와줬다는 거가 감사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은 쟤는 왜 저러고 왔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 소식 듣고 와준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헌팅하고 있는 친구면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약간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웅성웅성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친구를 위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환복하고 와라. 그럼 헌팅하는 친구는 옆에서 계속 헌팅하게 놔둬도 되는. 헌팅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요란법성하게 헌팅하면은 야 너 나가 하는데 굉장히 고급 스킬을 구사하면서 스며드는 플러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존중해요. 죽으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또 결혼식으로 가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악플 달지 마세요. 진심으로 와주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계산적으로 오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투자 느낌으로. 그런 식의 느낌으로 굳어진 요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결국에는 조문객, 방문객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물가와 그런 걸 종용하는 그런 결혼식장의 문화, 자본주의적,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 기업들에는 이윤이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 같은 거를 줄여줄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이 너무 럭셔리 비즈니스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국인데 돈을 주고받는 문화가 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돈과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조금 추가를 해주는 걸 지향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얼마 했으니까 너도 얼마 해야지, 내가 갔으니 너도 와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약간 진짜 비즈니스화, 상업화가 된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산적으로라도 행동해서 와주면 땡큐다. 자기 계산기 뚫렸을 때 안 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안 오면 그 사람이 더 최악이 아닐까. 계산적이든 순수한 마음이든 일단 와줘서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면 그 모습조차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날이잖아요. 결혼식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축의금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결혼 생각 크게 없었는데 좀 결혼을 하고 싶어졌는데, 오랜만에 감사한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안부 인사나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